여기는 스위스의 농장입니다. 한 남자가 축사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모의 한 여성이 기다리는 듯 보이는데요. 그는 기다리는 여성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여자는 몇 번을 망설이다 그에게 달려갑니다. 과연 축사일을 보는 남자와 이 아름다운 여성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 살고 있으며 27세의 에밀리라고 합니다.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빨리 독립해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루겠다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취업하여 일을 시작하였고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달리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서빙일 외에도 몇 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고 세월이 흐르니 벌써 제 나이가 꽤 많더라고요. 정말 그동안 친한 친구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도 없었어요. 첫 번째로 외출하면 돈을 쓰는 게 싫기도 했고 사실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어디 가서도 호감을 사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반복적인 삶을 보낸 2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저도 세상을 하나씩 알게 되고 저축한 돈이 조금 모이면서 제 인생을 바꿔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극도의 절약 생활도 느슨하게 바꾸고 휴일에는 집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를 다니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사회생활로 레스토랑에서의 저의 위치는 꽤 높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브리즈번에서 아마 최연소 레스토랑 총괄 매니저일 겁니다. 주방일부터 홀카운터까지 3년씩 다 근무했기 때문에 사장님은 저를 총괄 매니저 자리로 앉혀주셨죠.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 오시는 손님들도 저를 가볍게 보지 않으셨어요. 학벌은 없었지만 나름 번듯한 직장이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의 30대에 대한 고민이 얼굴에도 드러나는지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냐고 하셨어요. 저는 19살부터 레스토랑에서 사장님과 일을 했던지라 사장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저에게만 별도로 휴가도 챙겨주시고 특히 몸이 아프게 되면 더욱 제가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라고 하시면서 그 바쁜 크리스마스 고향에 갈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기도 하였어요. 저는 3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하지 못할 열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고 가슴속은 답답하다고 했어요. 사장님께선 제 말을 듣고 웃으시면서 이젠 너를 보내줄 때가 되었구나 하시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며칠 뒤 저에게 사장님은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받아서 외국에 나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저의 찬란한 30대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고민하시고 알아보신 거였어요. 1년 정도 외국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언어를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간 맺은 프로그램이 워킹홀리데이라는 것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다만 신청 자격이 18세에서 30세까지이며 부양가족이 없고 건강한 청년들만 된다고 하는데 저한테 딱 맞는 조건이었어요. 더할 나위 없는 적격자였던 거예요. 국가별로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라고 하시면서 꼭 가고 싶은 나라를 신중하게 정해서 다녀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인원수도 정해져 있어서 신청한다고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제 나이와 사회 경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 와이프가 운영하시는 목장에 일하는 한국 청년도 워킹홀리데이로 여기 일을 하러 온 것이고 인연이 되어서 곧 다시 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도 그 청년을 통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게 되었고 안전한 것인지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한국 남자와 대화를 해보고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거의 다가 아니 모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해외를 다녀간다 생각했는데 그 나라 문화까지 경험할 수 있게 1년이나 살 수 있다니 게다가 취업도 할 수 있고 말입니다. 저는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드렸고 워킹홀리데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편안하게 레스토랑 총괄 매니저로 돈을 많이 벌면서 30대를 살아도 무리 없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그냥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뭔가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 지도 거의 10년이 되어가고 제 통장에는 한국 돈으로 1억 원이 훨씬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를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현실의 장벽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없었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집을 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운이 좋으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저처럼 직장인은 서울에서 거주하려면 고시원이라는 조그마한 공동집을 이용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도 2년이란 세월을 살기엔 가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막막한 마음에 저는 사모님의 농장에서 일한다는 한국 청년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허락을 얻어서 사모님의 농장을 방문했고 막 오전 근무를 마친 한국 청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대화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맞춰간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이준희라고 인사했습니다. 준희는 한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대기업에 취직하였지만 스위스에 워킹홀리데이로 온 것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경력으로 쌓이지도 않고 한국 기업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목장 일을 하며 지낸 2년이 돈 모은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2년 모은 돈이라고 해봤자 제가 알기론 한국 서울에서 집 하나 구하기도 어렵거든요. 거기다 학벌 집안 경력 따지는 팍팍한 한국 사회에 저렇게 대기업 경력을 포기하고 이렇게 와서 얼마나 잘 살라고 그럴까 싶었죠. 하지만 준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얘기하다 너희 나라에서는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자 그 스위스 친구는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어떤 색이 더 좋은 색이냐고 되묻더군요. 그러더니 색깔에 좋은 색, 나쁜 색은 없고 단지 내가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이 있는 것처럼 직업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의지와 돈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워 달성한 추진력과 실천력을 보면 그는 어느 환경을 가더라도 잘 적응하며 성공할 것이 보이더라고요. 준이는 웃으면서 하나 더 알려줄까요? 저는 한국에 살면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들어갔죠. 하지만 저는 다양한 경험을 선택했고 지금은 이렇게 스위스에서의 2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전 한국에 가면 아니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훨씬 더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희 씨의 이 말은 제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30대를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던 이 시기에 준희의 말은 이루말로 다 못할 가응으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까? 준희 씨는 어려서부터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의 구분을 고정관념처럼 배우며 자라났고 좋은 대학을 거쳐 좋은 직업을 가지면서 근거 없는 자만심에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드라마 보면 그런 남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준영은 그런 거만한 편견을 스스로 거두고 있었죠. 심지어 저는 가난한 집안의 대학도 못 나왔고 전문 직종이 아니라는 열등감에 빠져 지냈고 저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부모 밑에 넉넉하게 살아온 사람을 무시하려는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저랑 준희 씨 둘만 비교해 본다면 준희 씨는 정말 건전한 삶을 살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그를 만나고 레스토랑 오후 근무를 하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심란했고 저도 준희 씨처럼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사장님께 워킹홀리데이를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은 같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서운하지만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선택을 해서 진심으로 기쁘다고 하셨어요.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부담 없이 말하라고 하시면서 근무 시간 조정은 물론 다양한 정보도 찾아주겠다고 하셨죠. 저는 사장님을 통해 준희 씨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준희 씨 역시 2년간의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다 끝나가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희는 한국에서 쉬다가 또 다른 나라의 워킹홀리데이를 할 거라고 했어요. 나이가 더 차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1년 정도 쉬다가 마지막 워킹홀리데이를 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희 씨는 서울에 사는데 고시원도 같이 검색해주고 제가 일자리 지원서를 쓰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잘했지만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모르거든요. 그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3개월 뒤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 두렵고 한국인이 스위스 사람을 싫어할까 괜히 겁도 납니다. 새3 대기업을 포기하고 모르는 나라에서 제일 힘든 일을 선택한 준희 씨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워킹홀리데이 잘 다녀올게요.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로 근무하는 외국인을 만나게 된다면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여러분도 그런신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